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범죄를 다스리는 범죄왕의 이야기 프리즌 리뷰입니다. 맨정신으로 힘들지. 밤만 되면 교도소의 죄수들이 밖으로 나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 후 돌아오는데요. 그곳에 검거율 100%였던 전직 경찰 유건이 죄수로 들어옵니다. 범죄의 제왕 이코의 눈에 띄어 그의 부하로 범죄를 돕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유건 역시 나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코의 범죄와 욕망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범죄, 액션, 스릴러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프리즌인데요. 이 영화는 간만에 원작이 있는 영화거나 속편이라거나 리부트라거나 리메이크라거나 하지 않은 좀 독창적인 이야기를 가진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일단 오리지널 이야기 중에서는 생각보다 그 컨셉이나 이야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볼만하긴 하지만 대단히 잘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영화의 대사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평범하고 그리고 의도가 굉장히 뻔한 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사들이 다 은유스러울 필요도 없고 그 한국 영화 특유의 약간 약간 이게 맛깔나는 대사일 필요는 없지만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대사의 그 어조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이 대사를 듣는 재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대사들이 대사나 대화가 아니라 좀 더 설명스러운 느낌에 많이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생각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김래원 씨와 한석규 씨의 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이 주인공들의 대사 역시도 평범한 대사들인데 두 배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톤을 좀 잡아서 조금 그게 좀 이렇게 어거지스럽지 않은 모습은 잘 보여줬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두 주인공이 이 자신만의 매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바로 이 매력이 부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철학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악당인 이코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름 모를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어떤 이 범죄의 제왕 같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일을 하지? 저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지? 잘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구나, 저 인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겠지 라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딱히 돈이 목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게, 정말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이코의 어떤 이 하수로 보이는 한 이제 그 죄수가 이제 이코를 꺾기 위해서 이제 배신도 저지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대사를 치는데, 사실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한석규가 맡았던 이코도 사실은 그냥 양아치입니다. 다른 영화에서 보았던 굉장히 대단한 악당 같은 느낌은 들진 않아요. 사실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맹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지만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 도시에 범죄의 두려움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배트맨이 믿고 있는 정의와 선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죠. 그래서 어떤 범죄는 되게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 철학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악당의 모습이 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코가 저지르는 범죄들이 이게 좀 잔인하기도 하고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철학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어린애가 장난하는 것 같고, 그냥 객기 부리는 것 같고, 그냥 계속 강아지 부르다가 끝나요.
김래원 씨가 맡은 이 전직 경찰인 유건도 사실은 이 교도소에 온 이유가 중반 이후부터 밝혀지죠. 그러니까 어떤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이 과거로 플래시백이 탁 갔다가 탁 돌아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 유건의 캐릭터가 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기본 설정 자체는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초반부터 어느 정도 암시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이게 단서를 관객들한테는 던져줬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유건과 이코 이 둘 사이의 서스펜스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주인공을 제외한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캐릭터로 집중이 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산만하게 느껴져요. 자, 또 이 영화는요, 이 신인 감독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참 많이 배어있는, 아주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일단 연출의 엉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동선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하고 편집도 매끄럽지 못하고 오디오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일부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오디오가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은, 혹은 뭔가 이 녹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현장 녹음의 문제인지 혹은 뭐 나중에 더빙을 하다가 잘못됐는지 편집을 하다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좀 엉성함이 오히려 영화를 보는데에도 좀 더 방해가 됐던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과장된 연출이 많아요. 이게 또 이렇게 어느 중반부터는요, 갑자기 슬로우 모션도 막 많아지고 막 음악도 너무 오바스러워. 특히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빛났던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왜 김래원의 얼굴을 슬로우 모션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보여주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비장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들이 쌓아온 감정들이 막 그 관객들도 같이 이렇게 고조가 돼서 그게 이렇게 빵 하고 터질 때 이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네. 그리고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 어쩔 때는 가볍다가 어쩔 때는 무겁다가 어쩔 때는 잔인하다가 하면서 약간 균형을 못 잡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일관된 톤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신인 감독으로서 담고 싶어 했던 장면이나 연출을 좀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못 잡고 약간 뭔가 좀 엉성한 느낌이 많이 드는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려고 뭐 떡도 넣고 오뎅도 넣고 뭐 만두도 넣고 라면도 넣고 막 삶은 계란도 넣고 김말이도 넣고 막 다 때려 넣다 보니까 이건 뭐 떡볶이도 아니고 부대찌개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음식이 그냥 다 불어터진 그런 떡볶이가 만들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다크나이트의 팬인 것 같습니다. 이 몇몇 장면들은요, 누가 봐도 다크나이트의 냄새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마주의 느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야, 나도 저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저 장면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만든 느낌. 자, 그러나 시나리오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좋은 편의 영화입니다. 일단 사건이나 캐릭터들의 성격이 뚜렷해서 비교적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해하고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다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관객에 따라서는 너무 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와 소재는 흥미롭고 신선하고 참신한데 그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너무 뻔한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중반까지는 나름대로 흥미롭게 보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어떤 대단한 반전이나 이런 것도 바랬는데 그런 것 역시도 없었습니다. 왜 보통 이렇게 영화가 앞에 이렇게 지루하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반전이 있으니까 좀만 참고 보세요,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그리썸님의 의견은 그 과거의 홍콩 영화를 많이 떠올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리썸님? 뭐 일단 뭐 생각나는 영화들 딱 어떤 영화기보다는 감옥 영화들. 그러니까 홍콩에서 감옥 풍문이라든가 뭐 조금 현대로 와서는
이제 뭐 무간도라든가 아, 이런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적당히 판타지스러운 그쵸. 이제 그런 감옥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종의 모티브를 좀 갖고 온 게 좀 느낌이 많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업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배경 역시도 보면 현대가 아니에요. 이 김영삼 대통령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까에 대한 이유나 어떤 이 영화 자체에서 합리적인 이유도 딱 나오지는 않았어요. 주변 인물들보다는 주인공들 주변의 사건에서만 조금 더 집중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깔끔한 그런 떡볶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결말 장면 역시도 뭐 생각보다 저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은 컸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좀 그냥 뻔한 어떤 권선징악으로 끝났다라는 점도 약간은 아쉬웠고 약간의 반전만 더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그리고 크리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홍콩 영화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유치한 설정들도 많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만화 같기도 하고 좀 학원물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자, 영화 보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그리썸님 목소리만 출연해 주시죠. 어떤 영화랑 많이 비슷했다고요? 홍콩 영화? 아니 목소리만 들어가는 거. PD들이 왜 얘기하는 것처럼 1박 2일이나 이런 데서 PD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소리만 들어가는 것처럼 목소리만.